자, 이번 시간에는 6장 5절 공분산 행렬과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뭐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은 배웠을 거고 그리고 대학부 때 이제 공분산에 대한 개념은 배웠을 거예요.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이 이 오프라이거널 성분들은 이 공분산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주대각성 성분은 분산으로 채워준 그런 그 행렬이에요. 이 P계의 확률 변수 X1, XP가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IJ 성분이 I가 J하고 다를 때는 I번째 확률 변수 XY와 J번째 확률 변수 XJ 사이에 공분산인 시그마 IJ를 구해서 채워주고, 그 다음에 I가 J하고 같을 때 이 주대각성 성분은 I번째 확률 변수의 분산 시그마 II, 시그마 II는 사실은 시그마 I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준 요게 확률 변수가 P계니까 요 P계의 확률 변수 XI들에 대한 공분산 행렬은 다음과 같은 P by P 행렬로 표시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시그마 IJ들이 주대각성 오프다이고널 성분이고, 시그마 I의 제곱들이 주대각성 성분인 행렬이죠. 즉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그 확률 변수들로 그 공분산들 다 구해서 채워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공분산 행렬은 이 데이터 분포의 그 여러 가지 성질을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공분산 행렬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 행렬이면 이 정확하게 이렇게 원 같은 그런 모양의 그 데이터의 구성을 보여주고, 이게 이제 대각선 행렬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타원 같은 이런 모양이 보여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또 그 숫자가 크면 더 이렇게 높은 이런 그런 모양이 들어지고, 이 부호가 생기면 방향에서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의 그 성질을 이 공분산 행렬을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표본 공분산은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만을 추출하여 계산한 공분산으로, 표본 분산과 마찬가지로 자료가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분산이니까 이게 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평균값으로서 얼마만큼 그 데이터가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모집단 공분산을 추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컬럼 벡터로 만들어서 이 컬럼 벡터들로 채운 X1 데이터, X2 데이터, XP 데이터들을 컬럼 벡터로 채운 이 N by P 데이터 행렬, 그렇죠? 그 N차원 벡터들, N by 1 벡터들, N by 1 벡터들이 P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P계에 있는데 그 각각의 데이터의 차원은 N차원인 거예요. 그런 N차원 데이터들을 쭉 나열해서 N by P 데이터 행렬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걸 X라고 놉시다. X라고. 그러고 이 뮤는 N by 1 벡터로, P by 1 벡터로 요 뮤 아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P by 1 벡터라고 놉시다. 그러면 이 뮤 i는 각 확률 변수의 평균값이 되고, 평균값 구하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익스펙테이션 평균값. 그다음 고등학교 때 수능에서 그러니까 n은 표본의 개수이고, 평균값은 뭐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p는 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들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들의 개수로.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정확히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에 편리한 노테이션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론을 전개해요. 이게 증명이 다 되고 나니까 통계학이나 뭐 공학에서는 그냥 편한 대로 자기네가 그 변수들을 바꿔서 표현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설명해 줄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워요. 데이터 행렬 X의 IJ 성분을 XIJ라고 놓으면, 이 XIJ는 뭐냐면 I번째 표본의 J번째 확률 변수 XJ에 대한 하나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J열
요번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제 번째 열, xj는 j열 xj는 확률 변수 xj가 갖는 모든 데이터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행렬은 이 데이터 행렬의 의미는 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x1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고 x2 확률 변수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고 xp 확률 변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다 여기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때 n개의 확률 변수가 생산한 데이터는 표준 공분산 행렬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 공분산을 구하는 거니까 공분산들 성분들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n분의 1로 공분산을 분산들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대값을 나눠주고 자 어쨌든 여기서 1은 모든 원소가 1인 n/1 벡터이고 각렬의 평균이 0이라 그러면 뮤 i가 0이 되죠. 평균이 0이라 그러면 뮤가 평균이 0이 되면 이게 다 0이 되죠. 이것도 0이 되고 이게 0이 되고 이게 다 0이 되죠. 그러면 결국 남는 게 뭐가 돼요? 남는 게 뭐가 돼요? 그러면 이 표본 공중산은 공분산 시그마 햇은 n-1분의 1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만 남죠. x 트랜스포즈 x만 남죠. 요게 다 0이니까. 그렇죠? 자, 이 표본 공분산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본 자료가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의 표본 공분산을 구하시오. 그러면 바로 이 코드를 사용해서 이게 이 파이썬 코드인데 이 파이썬 코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코드를 이게 사실 이거를 여기서 보여줄게.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 자 아주 여기서 보여줄게요. 주성문 데이터가 있지 주소가 여기 들어가서 바로 그냥 저 카피할 수도 있지만 카피 따로 안 하고도 자 여기서 보면 여기서 아까 그 데이터 주성 분석에 대한 이런 데이터인데 아까 똑같은 자 이제 우리가 설명했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행렬을 이렇게 만들면 이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이 관계식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를 만들어서 그 실수한 거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서는 이거는 데이터 행렬을 갖고 센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세이지 코드고 아까 내 파이썬 코드를 보여주려고 그런 건데 여기서 그냥 세이지 코드로 했구나. 파이썬 코드로 여기서 어쨌든 이제 지금 내가 보여주려는 내용들 실습을 여기서 하면 이 데이터들 갖고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그 데이터 행렬로부터 이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 시키고 이 평균을 구해서 평균만큼 시프트 시켜주고 그 시프트 시켜준 행렬의 PCA를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분산을 구하고 분산의 비율을 구하고 그러고서는 구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로부터 이제 PCA가 시행하는 그 의미들을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들은 이건데 내가 여기서 그냥 이걸 보여주죠. 어떻게 하는지만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카피가 이게 편집이 안 되나? 카피가 되죠. 컨트롤 C. 공분산 행렬을 만드는 코드를 내가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해서 컨트롤 V 하고 그 다음에 이 불필요한 건 다 지워야죠. 지우고 이 표본 자료 이걸 갖고 공분산 행렬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심플해 그냥. 자, 심플해요. 이 데이터들이 이렇고 데이터 있으니까 데이터 행렬을 만들죠. 크리에이터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죠. 데이터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해달라는 코베리언스 오브 그 매트릭스 M 하면 이거는 이제 R 코드예요. 이거 통계학에서 많이 쓰이는. 이걸 좀 옮겨놔야 되나? 이걸 좀 옮겨놔야지. R. 이런 파이썬이 되네. 컨트롤 C.
코팍에서 합시다. 코팍 2, 코팍 매트릭스죠. 또 지금 화필이 아닌데, 코, 코파 파이썬이지. 여기서 실행을, 자, 이건 지금 R 코드예요. 여기서 R 코드들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 파이썬이 공대에서 주로 쓰는 거고, 공대에서 쓰는 파이썬이 너무 기계적이고 좀 비합리적이라서 그거를 이렇게 뭐 스페이스 하나만 틀려도 또는 뭐 점 하나만 있어야 될 때 없어도 그 명령어가 안 돌아가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손봐서 수학적으로 이해되는 문장만 집어넣으면 파이썬 코드가 바로 돌아가게 만드는 식으로 만들어 쓰는 게 세이지고,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이거 아까 같이 공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파이썬은 각각의 그 시그마 ij들을 다 구해야 되고, 시그마 i 제곱 분산을 다 구해야 되고 해서 그걸로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통계학하는 사람도 공분산 행렬을 매번 만드니까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시간 낭비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 코드들을 통계학에 맞는 부분만, 전체 수학 코드 중에서 통계에서 많이 쓰는 코드만 중심으로 자기들이 맞게끔 언어를 바꿔서 만든 게 이 R 언어예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바로 공분산 행렬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있으면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그렇죠?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공분산 행렬을 구해달라, 그 행렬을. 그러면 그냥 구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공분산 행렬을 만들고 공분산 행렬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요.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행렬들, 이건 파이썬이에요. 이거는 어디서 하면 되냐면, 여기서 아까 지금 실습한 데서 이 파이썬 명령어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서 R 대신에 파이썬을 선택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 1 플러스 2를 한번 봅시다. 파이썬으로 했을 때는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세이지 할 때는 그냥 1 플러스 1하면 바로 2가 나오죠. 근데 파이썬 할 때는 이런 그 단순한 게 바로 이게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 언어를 가리켜야지 이걸 할 수 있죠. R일 때는 어때요? R일 때는 이게 자, 뭐 곱하기도 여기서 뭐 이게 세이지 때는 바로 그냥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숫자를 좀 바꿔주고, 제곱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파이썬에서는 제곱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 제곱이 이 스타로 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 세이지에서는 그냥 보통 우리가 하듯이 이 꺾기로 그냥 하면은 x의 제곱, 뭐 x의 뭐 저기 3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냥 바로 간단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이지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동안 배워왔던 그런 수학 언어하고 훨씬 그것만 가지고도 그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언어를 카피해서 이 파이썬 코드를 여기서 선택해서 골라서 쓰면 돼요. 이 코팍2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창의재단 과제 하면서 여기서는 이게 파이썬을 기본으로 해놨어요. 뭐 세이지는 R을 고를 수 있지만 기본이.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를 불러오는 판다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어디서 가져오나, 지금 데이터 가져오는 데이터 불러오는 데가 바뀌어서 아마 지금 바뀔 거예요. 주소 바꿔줘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보스턴의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보스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할 때 많이 쓰던 건데, 이 보스턴 데이터에 가져오는 이것을 막아놨어요, 요새. 미국이 요새 그 데이터들을 그 외국에 자료 제공하는 거를 꺼려 하잖아요. 그렇죠. 지식의 국유
그러니까 그 국수주의들이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서 그 전에는 모든 데이터들 그냥 공유해서 바로 공부하는데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줬는데 지금은 그 퍼미션을 주거나 아이디를 만들어야만 되게. 그러니까 나는 아이디나 로그인 없이도 그냥 바로 수업 시간에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학생이 아이디 만들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으로 이제 가르쳐 왔던 거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주니까 이 파이썬에서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파이썬으로 코릴레이션 만들려면은 다음과 같이 행렬을 입력하고 엑스트랜스포즈를 구하고 그 다음에 센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을 이렇게 만들어서 프린트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소수점 아래가 길게 나오니까 소수점 아래에서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끊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이썬으로 공분산 행렬을 구하려 그러면 명령어가 이렇게 길어지고 그 복잡한 데 비해서 아까 같이 R 코드를 이용하면 바로 데이터 집어넣고 그냥 공분산 행렬 만들어서 데이터 행렬 만들어서 공분산 행렬 만들어라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특정 언어에만 제한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쨌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행렬 만들 수 있죠. 그걸로 평균 나누고 해서 표본 행렬을 만들고 해서 그 다음에 공분산 행렬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분산 행렬까지 배웠으니까 이 다음에 이제 주성분 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배우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시작은 차원 축소, Dimension Reduction에서 시작할게요. 자, 1974년에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이 1973년에서 74년 사이에 출시된 자동차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하는 11가지 변수에 대한 데이터 일부입니다. 마즈다 RX4는 마일 퍼 갤런이 21이고 실린더가 6개고 그 다음 호스 파워는 110이고 무게는 2.6톤이고 기어는 뭐고 카브레이터는 어쩌고 하고 또 마즈다 RX4 웨고는 무게가 2.8톤이고 다스는 어떻고 호넷 스포트 어바우트는 무게가 3.4톤이고 8기통이고 등등 이렇게 이 데이터를 이 주소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11개 있죠. 자동차 한 대에 관한 데이터는 이제 11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의 데이터 각각의 그 차들이 특징이 여기 11 베리어블들로 표시되니까 11 by 1 벡터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도 어렵고 이게 시각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그래프로 보여주기가 어렵다고요. 이 계산이나 아웃풋을. 따라서 원 데이터의 분포는 가능한 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디멘전 리덕션, 차원 축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전에는 그냥 복잡하니까 그냥 필요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예를 들어 몇 기통이냐, 그 다음에 그 연비는 어떠냐, 또는 무게는 얼마냐, 이런 몇 가지 몇 마력이냐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그냥 뽑아서 그것만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보들도 중요한데 그걸 다 정보를 다 포기하고 그 몇 가지만 하니까 이 차의 특징을 적절하게 표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이 변수는 줄이지만 이 그 차원은 낮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주성분 분석이라는 테크닉이 개발됐어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 중에 하나고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를 저차원 공간의 문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성분 분석의 목표는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훨씬 더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축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PCA는 기존의 변수를 조합하여 서로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변수, 즉 주성분,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주성분인 PC1은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장 많이 보존하고, 두 번째 주성분 PC2는 그 다음으로 원데이터의 분포를 많이 보존하고, 세 번째 성분 주성분 PC3는 이제 세 번째로 원데이터의 분포를 많이 보존하는, 자, 그런 데이터를 찾아가는 거예요. 만약 요 PC1, PC2, PC3만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원래 데이터 11차원의 데이터가 분포의 성질의 90% 정도를 보존한다면 뭐 10% 정도는 약 이제 잃어버리래도 이게 분석이 훨씬 빠른 시간에 싸게 분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PC 1, 2, 3만 택해서 3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이제 줄여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계산과 시각화가 용이하여 데이터를 쉽게 이제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몇 퍼센트 보존하느냐, 몇 개를 고르면 PC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몇 개까지를 사용하면 90% 이상 그 분산을 보존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90%를 분산을 보존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 최소한의 개수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우리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 경영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주성분을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새로운 축을 찾아야 되는데, 이를 프린시플 엑시스 또는 프린시플 디렉션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축은 원데이터를 이 축상에서 이 축에 정사용할 때 얻어진 데이터 분포가 가장 최대한이 되도록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데이터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축을, 첫 번째 축 PC1을 어떻게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떤 축을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여기서 이 분산이 가장 넓게 퍼진 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하면 이 오차들의 제곱의 합이 가장 작은 그런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리스트 스퀘어 라인을 구한 테크닉을 사용해서 이 축을 잡으면 이게 바로 그 분산이 제일 넓게 퍼져 있는 그런 축을 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그다음 두 번째, 그럼 PC2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 축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 이 원 데이터를 이 축상에 정사용할 때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 분포가 첫 번째 축 다음으로 가장 최대가 되도록 선택해야 되고, 이때 첫 번째 축과 상관관계가 없어야 되니까, 성질이 서로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올소고날 한 그런 축을 고르면 그러면 다른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요. 그러면 PC2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이제 아까 그 X축, 그러니까 그 X축을 아까 빨간색으로 우리가 축을 구했죠. 이 빨간색 축을 구한 거를 이렇게 요식을 이렇게 옮겨 놓고 나면, 그 다음에 분산이 제일 넓게 이 퍼져 있는 그런 축은 마찬가지로 요쪽 데이터들에서,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옮겨 놓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듯이, 이게 그러니까 X축은 이렇게 줬으니까 Y축은 그거에 올소고날하면서 요 에라들이 요 디스턴스가 요 제곱들의 합이 가장 작게 되려면 요 X축이 왔다 갔다 수직이면서도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에라가 가장 작게 되려면 이 이동하면서 적절한 값을 찾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을 테크닉을 그대로 쓸 수 있죠. 베스트 핏한 라인을, 에라가 가장 작게 되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축을 찾을 수 있죠. 그 두 번째 축을 요 PC2 축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PC1 축이고 이게 PC2 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찾은 축이 빨간색 축이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여기에서 이렇게 에라들의 가장 작은 값이 되게 하는 요 축, 이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있는 요 그린 축, 요게 PC2 축이 되는 거예요. PC2 축이 여기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PC1 축, PC2 축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PC3 축은 여기에 없고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X축, Y축과 다 올소고날 하면서
그러면서 양쪽으로 아래 위로 또 에라가 가장 작은 축을 찾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요. 기본 아이디어 PCA의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 또 공분산 그리고 라그란지 승수법들을 사용해서 이제 주축이 이제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의 고유 벡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라그란지 승수법 자세히 설명해 줬었죠. 그 알고리즘 이용해서 결국은 이 데이터들에서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이 이 공분산 행렬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유 벡터를 그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썼어요? 이미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그 정사각 행렬이면서 대각화가 가능한 정사각 행렬인 경우에는 이 고유값 분해를 썼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정사각 행렬도 아니죠. 데이터 행렬이 n/p 행렬이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고유값 분해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n/p 행렬 일반적으로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이 PC1, PC2, PC3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겐밸류 공분산 행렬에 이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가 필요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주성 분석을 이론적으로 한번 이제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또 실제 또 구하는 실습을 해 봅시다. 자, 원 데이터를 이제 X 행렬이라고 하고 X 데이터 행렬을 n/p 행렬이에요. 주축 VI 상에 정사형을 해버리면 그러면 얻어진 새로운 데이터들의 분포, 이 베리언스 오브 X의 VI는 에서 가장 큰 축이 이제 V1이고 두 번째 큰 축이 V2 분포가 그다음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축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작아지는 방향으로 이제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조건은 각 축은 서로에게 올소고나라고 각 축이 올소고나라니까 이제 인너 프로덕트가 0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각의 축은 기본 단위 벡터로 크기가 1이고 유니트 벡터고 노멀라이즈 시키면 돼요. 아이겐 벡터를 하나만 구하면 그 아이겐 벡터의 노름으로 그 아이겐 벡터를 나눠주면 그 벡터도 아이겐 벡터이면서 그 벡터의 노름은 항상 1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겐 벡터를 항상 노름이 인너 프로덕트의 값이 1인 그런 아이겐 벡터를 항상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벡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축을 구하는 방법을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constraint optimization problem이에요.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 그래서 요런 그 베리언스 분산의 값을 요걸 풀었으면 V 트랜스포즈 베리언스 오브 X VI가 되고 이건 V 트랜스포즈의 시그마의 VI를 표시할 수 있는데 요 함수를 맥시마이즈 하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냐면 요 VI하고 VJ가 서로 올소고나릴 요런 조건. 그리고 또 VI의 트랜스포즈 VI는 1인 노멀라이즈 벡터이고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런 그 V에 대해서 VI들에 대해서 요 함수 값이 이제 맥시멈 값이 되는. 아까 얘기했지 VI 트랜스포즈 시그마 VI가 뭐라 그랬어요? 요게 다변수 함수라고 아까 봤었죠? F of X, Y, G, W 이런 다변수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2차 형식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나머지 군더더기들은 축이동을 해서 옮겨주고. 자, 그게 다 행렬의 대각화 과정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제약이 있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우리 교재 챕터 12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오늘 아까 미리 설명해 준 그 논문에도 그 예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라그란지 승수법을 이용하면 이제 더 간단한 그런 최적화 문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 아이디어는 첫 번째 주성분 벡터 V1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하는 벡터라고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첫 번째 주성분 벡터 V1은 라그란지 함수,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즉 L 오브 V1, L 람다1을 최적화하는 단위 벡터가 되고 그걸 풀어 쓰자면 이 한 개 그러면 L 오브 V1 람다1은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1이고 요거는 그 마이너스 람다1의 V1 트랜스포즈 V1 마이너스 요게 그
그 컨스트레인트, 이 옵티마이제이션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러면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목적 함수를 최적화하려면 이 조건 이걸 최적화하려면 이 V1 요 함수를 V1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요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익스트림 값이 생기니까 먼저 도함수를 구해서 0이라 놓고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요거의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요게 모양이 2배 시그마 V1 마이너스 2배 람다 1 V1이 되고 이게 0이 돼야지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값이. 그러니까 요거 이게 0이 되려면 결국은 시그마 V1 이퀄 람다 1 V1이 된다는 소리고 이게 바로 이 시그마 행렬에 대해서 이 람다 1이 아이겐 밸류고 V1이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다. 이렇게 요런 요식을 만족해야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 티어렘이죠. 어떤 함수가 그 로컬 맥시멈 또는 로컬 미니멈을 가지려면은 그 점에서 그 함수의 그 그레디언트가 0이어야 된다.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게 여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적화 값을 가지려면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V와는 공분산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 공분산 행렬 시그마의 가장 큰 고유값 람다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이다.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요. 우리 시그마만 주면 아까 공분산 행렬 구했었죠. 공분산 행렬 주면 아이겐 밸류 구할 수 있죠. 아이겐 벡터 구할 수 있죠.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아이겐 벡터 라이트 아이겐 벡터 해서 행렬 주면은 바로 다 중복도까지 해서 구해주잖아요. 이건 로말라이즈 시키면 되고.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 그럼 두 번째 주성분 벡터 V2는 유니트 벡터이고 노름이 1이고 첫 번째 성분과 주성분과 직교해야 되는 조건을 가져요. 이 두 개의 제약 조건을 반영해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세팅하면 L의 V1, V2의 람다 2의 뮤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의 이 컨스트레인트가 요 노름 요거 만족해야 되죠. 노름이 1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V1 트랜스포즈 T V1 이게 이제 올소고날이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요 함수의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를 구하면은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결국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2배 시그마 V2 이퀄 2배 람다 2 V2 플러스 뮤의 V1인데 여기다가 양변에 V1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2로 나누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지죠. 근데 잘 보세요. V1과 V2는 올소고날이죠. 네, 인더 프로덕트 0이죠. 그러니까 여기 0 되죠. 그렇죠? 그다음 V1 트랜스포즈 V1은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져요?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는 이건 0이고 이거는 1이니까 2분의 1 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V1을 곱해줘요. V1을 곱해줘. 그러면 시그마 V1 시그마 V2는 요 스칼라 곱하기 자, 다시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구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주성분 V1은 이 식을 이미 만족함으로 자 봅시다. 여기다가 V1 시그마는 이 V1 트랜스포즈 시그마는 이 그 시그마 V1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지고 이게 왜냐하면 이 시그마가 대칭 행렬이라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시그마 V1이 람다 1 V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에 트랜스포즈 취해지면 그러니까 요 트랜스포즈 취해지면 람다 1의 트랜스포즈는 이게 스칼라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되고 V1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다시 쓰면 람다 1의 V1의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식이 도대체 무슨 식이 되나?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이퀄 람다 1 V1 트랜스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VI하고 VJ가 서로 I가 J가 다를 때는 항상 이제 0이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1 시그마는 V1 2분의 1 뮤는 V1 트랜스포즈 시그마 V2인데 근데
요 V1T 시그마에다가 V2를 그 양변의 V2를 곱해주면 여기다 V2를 곱해주면 요게 요 이거 람다1 V1 트랜스포즈 시그마에다가 여기다가 시그마 2 V2를 곱해주면 여기다가 요거에 V2를 곱해주는 게 이쪽에 오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죠. 자, 근데 V1하고 V2는 뭐가 돼요? 인너 프로덕트가 0이죠. 서로 수직이니까, 직교니까.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죠. 그럼 2분의 1 뮤가 0이 된다는 소리죠. 그럼 뮤가 뭐가 돼요? 뮤가 0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그냥 계산하니까 점점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V1과 직교인 V2가 공분산 시그마의 두 번째로 큰 고유값 람다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자, 람다 두 번째가 자, 이 똑같은 식으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제 확장해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표본 공분산 행렬을 시그마 햇이라고 하고 그것은 n-1분의 1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라고 이제 우리가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시그마 햇 v1 이퀄 람다 v1을 적용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그러면 이 식이 자, x 트랜스포즈 x의 v1은 n분의 1 곱하기 람다1 v1으로 바뀌어지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모양인가?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x 트랜스포즈 a를 예를 들어 b 행렬이라고 하면 bv 이퀄 요 스칼라 곱하기 b라는 거 아니에요? v1이라는 거 아니에요? 요 행렬 곱하기 벡터 이퀄 요 스칼라 곱하기 같은 벡터잖아. 그럼 이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로 완전히 바뀌죠. 공분산 행렬 문제가 완전히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로 바뀌어지잖아. 그렇죠? 더군다나 요 모양이 x 트랜스포즈 x죠. 그럼 이게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할 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 구할 때 바로 요 테크닉 요 행렬 썼었던 거죠. 요건 대칭 행렬이고 대칭 행렬 x 트랜스포즈 x가 대칭 행렬이고 그리고 대각화 가능하고 모든 아이겐밸류가 리어고 그렇죠. 자,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이제 이 싱귤라 밸류 PCA가 이 새로운 주축을 구하는 문제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찾는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하고 완전히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위에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과정을 설명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다른 어떤 책도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단계별로 설명한 책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완전히 따라가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위에 수리적 분석 과정을 통해서 행렬 x 트랜스포즈 x의 고유값과 그 대응하는 고유값을 찾는 문제가 바로 행렬 x의 특이값 분해 x 이퀄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를 구하는 것과 이그젝트리 같은 문제고, 그렇죠? x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밸류 즉 그러니까 x의 싱귤라 밸류 구하는 문제와 같아진다는 거고. 그리고 또 주어진 데이터 행렬 n by p의 특이값 분해에서 얻은 행렬 v의 열들이 바로 v 트랜스포즈 x의 아이겐 벡터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PCA에서 새로운 축들을 구하는 게 아이겐 벡터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 구글 검색 엔진에서 우리가 그 검색한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줘서 주는 것도 아이겐 벡터 문제고, 여기서 새 축을 주는 것도 아이겐 벡터를 그냥 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아이겐 벡터들이 아이겐 밸류, 싱귤라 밸류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배열되잖아. 그 순서대로 배열되는 축들이 다 PC1, PC2, PC3를 준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PC1, PC2, PC3 구하는 게 아이겐 밸류, 싱귤라 밸류, 싱귤라 벡터 구하는 문제하고 그냥 똑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실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원래 데이터 행렬을 x라고 한다면 이 행렬 x를 센터링 한다는 의미는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0으로 맞춰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어긋나 있으면 이렇게 평균을 0으로 만들어서 좀 가운데로 옮겨놓고 분석을 시작한다는 소리죠. 어떻게 하냐면 그 센터링한 행렬을 x 틸다라고 정의한다면 이 각각의 성분들 있죠. x1
x11, x21, xn1 이걸 다 더해. 그래서 n으로 나눠. 그럼 이게 평균이 되죠. 그 평균으로 그 평균을 x1 해시라고 하고 또 두 번째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x2 바라고 하고 한다면 그 바로 이 행렬을 바 행렬을 만들어요. 그 평균들로 이루어진 그런 행렬을 만들어. 그래서 그 행렬을 원래 데이터 행렬에서 빼버려. 그럼 평균을 다 뺀 거잖아요. 그 성분들에서. 그러니까 나머지들의 평균, 그 남은 행렬이 x 틸다의 성분은 x 틸다의 성분들의 그 평균을 내보면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간 이동돼서 이제 중간으로 와 있는 행렬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행렬이 있으면 평균 행렬을 만들어서 빼가지고 그래서 그 중간으로 갖다 놓고 분석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SVD도 원래 행렬 갖고 하면은 쓸데없이 빙빙 겉도니까 0에다 갖다 놓고 평균을 0으로 갖다 놓고서는 계산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게 되겠죠. 이 과정을 센터링이라 하고 이 x 틸다 각 열의 평균은 0이 되므로 이 센터링 된 행렬을 우리가 민 센터드 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데이터 행렬이 있으면 이 코드 하나만 짜놓으면 되잖아. 데이터 행렬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평균 행렬을 만들어. 그래서 빼. 그 행렬을 x 틸다라고 놓자. 그래서 우리는 분석은 PCA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냥 루틴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데이터 행렬은 그래서 앞으로 쓰는 데이터 행렬은 다 그냥 이미 센터링 돼 있는 x 틸다 행렬하고 같은 거라고 보자.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 행렬에 대해서 이제 특이값 분석을 하면 x를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행렬 분해할 수 있죠.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오케이 u 시그마 v 트랜스포즈로 그래서 요 지금은 아까 우리가 요 시그마하고 헷갈리지 않게 요걸 그냥 S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행렬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 주대각 성분들이 0이 아닌 것들이 쭉 있을 수 있고 그것도 크기 순으로 그렇죠? 이 아래쪽은 다 0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오케이? 이쪽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출연해 방법 테크닉들이 또 있으니까. 자, 어쨌든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 하면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쭉 있다고 합시다. 이 중에 일부는 0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그래요. 그러면 요 USB 트랜스포즈는 요걸 S1이라고 한다면 요런 블록 행렬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요 행렬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행렬들의 곱은 이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 곱하기 컬럼 벡터 또 컬럼 벡터 곱하기 로우 벡터 이렇게 곱하면서 이 벡터들의 일차계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요게 바로 요게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에요. 이게 고유값 분해예요. 근데 어쨌든 요 행렬을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요게 0들이 많죠. 여기. 요쪽에 벡터에다가 요쪽 0 곱한 것들 그것들 여기다 곱하면 다 이거 곱하기 이건 다 0이 되죠. 0이 되니까 0벡터를 여기다 곱한 건 다 0이 돼서 이 뒤에 거 P 이상 이 후의 것들은 다 플러스 0 0 0 0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되니까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그 디멘전이 n by p인데 실제로는 요런 행렬들 p개만 더하면 되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때 이제 u하고 v는 직교 행렬이고 orthogonal U 트랜스포즈 U가 아이덴티티, V 트랜스포즈 V가 아이덴티티 행렬이고 S1은 그 주대각성 성분들이 크기 순서대로 배열된 특이값인 그런 P by P 대각선 행렬이고 S1은 대각선 행렬이고 그 아래는 제로 행렬이고요. 자,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싱귤라빌리티 컴포지션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행렬을 만들고 센터링하고 그 센터링 행렬의 특이값 분해를 해요. 이 특이값 행렬 이 행렬 중에 요 V의 열 벡터들이 바로 프린시플 엑시스가 되고 주축이 되고 요 G 이퀄 US 요 앞에 쪽이죠. 요 앞에 US 요 앞에 쪽 US 요걸 G라고 놓으면 요거의 열 벡터들이 원 데이터를 주축에 정사형하여 얻어진 주 성분 점수 프린시플 컴포넌트 스코어 PC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PCA에서 V가 바로 프린시플 엑시스가 되고 요 G의 열 벡터들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스코어가 돼, PC 스코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특이값 SI를 이용하여 계산한 SI 제곱 나누기 N이 i번째 PC의 분산이 되고 요걸 풀었으면 바로 요렇게 되고 분산이 되고 요 SI의 제곱 나누기 S1 제곱 플러스 SP의 제곱은 i번째 PC가 원 데이터의 분포를 보존하는 비율이 되고요. 또 각 PC별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보존하는 비율을 계산해서 이제 우리는 주어진 데이터의 차원을 얼마나 축소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특히 데이터를 P 차원에서 P보다 훨씬 작은, 예를 들어 데이터가 200만 바이 100만 행렬이었다 그러면 아까 그 S 행렬이 시그마 행렬이 뭐 100만 바이 200만 바이 100만 행렬이었다 그러면 그럼 S 행렬은 이제 지금 200만 바이 100만 행렬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P 대신에 100만 대신에 훨씬 더 작은 한 1000으로 차원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SI들이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쭉 배열돼서 100만 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행렬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특히 인터넷상에서 얻은 데이터나 이런 걸로 보면은 듬성듬성하기 때문에 싱귤라 밸류가 0인 게 굉장히 많아져서 이 100만 개 중에서 그 아래 것들 한 그 90만 개는 거의 0에 가까웠고 앞에 한 10,000 개 정도가 유의미하게 큰 숫자인데 그 중에서 한 1000개만 고른다 생각하면 K를 이 100만보다 훨씬 작은 1000 정도로 잡으면 바로 이 GK는 UK 곱하기 SK, U는 U 행렬의 첫 번째 1000개 컬럼, 그 다음 요 그 S 행렬은 1000개 컬럼만 갖는 그 1000 바이 1000 행렬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요건 1000 바이 1000 행렬이죠. 말하자면. 그렇죠? 1000 바이 1000 행렬은 아니고 200만 바이 1000 행렬이 되겠구나. 여기 컬럼은 다 사용하니까. 오케이? 어쨌든 그럼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우리가 일단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PCA는 이렇게 특정한 방식으로 이제 SVD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랭크 리덕션의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저기 주축을 1000개만 고르면 100만 개가 아니라 1000개만 골라서 우리가 그 1000개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또 3개의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까 했듯이 이거를. 오케이? PC1, PC2, PC3만.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데이터 행렬에서 우리가 K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크기를 줄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100만보다 1000개로 줄였을 때도 뭐 성질을 95% 이상을 보존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해서 그 합리적인 판단하는 데 지장이 없죠. 그래서 그 주정성분 사례를 한번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척도가 7점인 4개 문항의 리커트 설문조사를 16명한테 실시하니까 첫 번째 1은 매우 아주 부정적이고 7은 아주 매우 긍정적인 점수를 주라고 사람들한테 16사람한테 사람을 주니까 이 컴퓨터는 가격이 아주 좋다 또는 나쁘다, 이 소프트웨어 운영체제가 아주 마음에 든다,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또는 이 브랜드가 유명한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4가지를 해서 데이터를 요 주소에 가면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행렬을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16명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6점, 5점, 3점, 4점을 줬고 마지막 16번째 사람은 2점, 3점, 7점, 7점을 준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만들면 프린트가 만들어지죠. 저기 그 데이터 행렬이 만들어지죠. 그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을 해서 이렇게 여기 평균 행렬을 만들어서 그걸 빼줘서 이제 센터링을 한 거예요. 센터링을 하고 그 센터링을 한 행렬을 이제 프린트아웃하고 그 센터링한 행렬에 대해서 SVD를 구한 거죠. 센터링한 행렬 X에 대해서 SVD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SVD를 C 센터드 행렬에다가 SVD를 구하라 그래서
USV로 순서대로 프린트를 하라. 그랬더니 이제 그 행렬을 구했겠죠. 그 구해서 이제 우리가 PC의 분산들을 구하고 그리고 PC의 비율을 또 구하고 그래서 그걸 프린트하라. 그리고 그걸 또 그래프를 그려서 시각적으로 그 몇 차원으로 주일지를 보여달라. 그리고 또 PC 스코어를 계산해달라. 이 명령을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해달라. 했더니 이제 데이터 행렬은 이랬고 그럼 16 by 4 행렬이 됐죠. 그러니까 밀리언 by 2 밀리언 by 1 밀리언 행렬 이 같은 그 데이터 행렬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행렬을 센터링을 했죠. 그랬더니 이것은 이제 분포라든지 분산은 그대로 보존하고 성질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이제 평균만 0인 같은 성질을 갖는 행렬로 바뀐 거죠. 그거에 분산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구해졌고 분산의 비율들을 비교해보니까 하나는 60%, 하나는 24%, 하나는 11%, 하나는 3%. 즉, 요 앞에 거 세 개의 분산이 거의 96%고 요 나머지 네 번째 PC에는 분산이 4%밖에 되지 않으니까 원래 분산을 여기 세 개가 거의 95% 이상을 96% 이상을 보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두 개만 고르면은 그러면은 아니 세 개만 고르면 거의 96% 이상의 원래 성질을 다 보존하고 있으니까 아주 그 네 개 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개만 골라도 84%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축을 두 축으로만 바꿔서 하더라도 분산의 거의 84%를 보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전체 4개의 변수가 아닌 PC1, PC2만 가지고 분석을 해도 원 데이터 분산의 80%를 보존하니까 우리가 그 전체 비헤이비어를 분석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걸 그림표로 이렇게 그려서 보면 이게 첫 번째 축이 이만큼 영향을 미치고 두 번째 축이 이만큼 세 번째 축이 영향을 이렇게 미쳐서 축을 3개만 한다 그러면 이 전체 원래 전체 4개하고 거의 차이가 분석이 없겠죠. 그렇죠. 차이가 없겠죠. 그걸 그림으로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스크립트 플러스예요. 그래요. 대개. 그러면 대개 우리가 랭크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죠. 데이터 행렬 갖고 PCA를 센터링하고 그 SVD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VA가 PC를 주고 PC 스코어를 앞에 두 행렬 곱한 거가 컬럼 제공한다는 걸 이해하고 그래프를 그릴 땐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벌써 수치를 몰라도 되게 이거 앞에 요 몇 개 축만 사용하면은 분산이 보존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래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더 이거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 사이의 이제 관계를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합시다. 우리가 길게 했으니까. 자, 센터링한 행렬이 이렇게 생겼고 요 행렬을 요 분산 어떻게 구하냐면 실제로 요 구하는 값이 바로 요 컬럼 곱하기 요 로우예요. 요 첫 번째 베리언스가. 그렇지 않아요? 분산이 x11 제곱 플러스 x21 제곱 플러스 xn1 제곱 다 더한 거죠? 그게 요거죠? 두 번째 요 코베리언스는 뭐예요? 두 번째 컬럼 곱하기 첫 번째 컬럼이죠. x2와 x1의 코베리언스는 그렇죠?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요. 요 마지막 거는 요 p 요 마지막 요 p1 컴포넌트는 요 p 컬럼 곱하기 요 원 퍼스트 컬럼이고 퍼스트 로우. 그렇죠? 그러니까 공분산이 바로 행렬 곱하고 똑같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공분산 구하는 게 행렬 곱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게. 그러니까 요 행렬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요 행렬이 바로 풀었으면 이걸 쭉 풀었으면 이렇게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바로 x 트랜스포즈 x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분산 행렬은 바로 그냥 데이터 행렬 갖고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그 행렬 x에 대해서 특이값 분해라면 아까 같이 이렇게 풀 수 있고 그럼 시그마 행렬은 n분의 1 곱하기 x 트랜스포즈 x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시그마 v는 바로 요 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그마 v가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건 시그마 v1이 요 값 곱하기 v1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를 드리죠. 공분산 행렬에서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바로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문제라는 것이죠. 요 s가 바로 싱귤러 밸류.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지지 않았어요? PCA가 별거 아니죠. 그렇죠? 행렬을 데이터 행렬을 구해서 그 데이터 행렬의
싱귤라 밸류 디컴포지션 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때 바로 그 아이겐 밸류가 요거고 그거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VI가 되는 거예요. V1에 대응하는 아이겐 밸류가 S1 제곱 나누기 N이고, 그렇죠? 시그마에 대해서. 그리고 요 V가 V1이 PC1 축이고 V2가 PC2 축이고 PC2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성분 분석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됐죠. 그다음 뭐 선형회귀는 통계학에서 배우니까 여기까지 학습하는 거하고 읽어보도록 하죠. 뭐 뒤에도 읽을 거리들로 뭐 선형대수학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선형회귀가 있고 PCA가 있고 그다음에 뭐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가 있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 있는데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언제 쓰냐면 이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써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 여기는 이런 플러스 이런 성질을 갖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고 여기는 요 동그란 성질을 가진 데이터들이 여기에 쭉 모여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분류하는 그 선, 그 최적 선 이걸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옵티멀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할 때 그때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쓰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풀 때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똑같이 이게 아까 봤듯이 그 2차 형식 문제고 그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문제에서 이런 걸 어떻게 다루는지도 배웠었죠. 중요한 건 요 함수 원래 문제를 이제 이렇게 원래 문제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듀얼 문제는 쌍대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또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듀얼리티 이론을 배워요. 그걸 하려면 벡터 스페이스, 서브 스페이스 그리고 하이퍼 스페이스에 대한 그런 선형대수학적 지식이 필요해요. 이 정도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